제가 이제 앞으로 어떤 직업을 방편으로 사회로 나가서 일을 해야 할지 그것도 궁금하고, 제가 승무원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으면 국내 항공사도 괜찮은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항공사들이 과거에는 참 외국 항공사를 보면 굉장히 부러워했죠. 지금은 어떤 항공사의 직원이 최고 나은 사람이냐,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대한항공입니다. 그 다음 아시아나 항공사예요. 세계가 제일 부러워하는 승무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지금 발판을 놓고 올라섰습니다. 회사의 운용 체제가 못 따라갈지는 몰라도 우리 젊은이들의 기운은 벌써 올라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준을 잡아서 지금 대한항공이 세계적으로 제일 질량이 좋게끔 이게 승무원들이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금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인성교육을 받은 것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성교육이 없다. 그거는 이 대한항공만 없고 대한민국만 없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인성교육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 여기 빠졌을 뿐이지 질량은 다 컸습니다. 그래서 최고 국제적으로 이게 부럽게 생각하는 게 대한항공 승무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항공 쪽에 이렇게 하려 그러면 대한항공을 제일 먼저 노크를 두드리 봐도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 항공사에 우리가 승무원이 되면 뭘 하려고 승무원이 되는가는 우리가 알고 해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옛날에는 유니폼을 탁 입고 보니까 멋있어서 나도 저거 한다, 요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는 거죠. 지금은 속을 봐야 될 때입니다. 겉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속이 뭐냐 이거죠. 내가 그 승무원이 됨으로써의 나는 무슨 혜택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인가, 요걸 봐야 되는 거죠. 승무원이 되고 나면 우리가 질이 어느 정도 성장돼 갖고 있는 질량을 가진 사람들을 전부 다 접하게 되는 그러한 환경을 내한테 준다. 질량 높은 사람을 우리는 자주 만나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일반적인 사회에서. 그러면 이 승무원이 되고 나면 이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질량 높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최고 적기의 자리입니다. 대한항공이 그래서 좀 비싸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래도 탄다라는 것은 질량이 높은 사람들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상태라든지 그쪽 승무원들의 이런 오행이라든지 기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걸 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승무원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승무원 자리에 네가 갔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아주 경제적으로 높은 집안, 경제적으로 많은 이런 집안에 태어나시면 승무원 안 갑니다. 근데 이 경제적으로 아주 밑바닥인 사람도 승무원 잘 안 가요. 근데 중간쯤 되고, 그래도 중간쯤 되니까 우리가 영어도 배우고 학벌도 있고 어느 정도에 좀 갖추었다. 갖추었는데도 우리가 몸도 그렇고 오행도 그렇고 기운도 그렇고 어느 정도도 중간쯤 이상 간다. 요래 돼야 승무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승무원을 하면서 그러면 너희들한테 주어진 혜택이 그 우리보다 나은 분들의 에너지를 받습니다. 사장님도 있고 회장님도 있고 무슨 열심히 공부하는 박사들도 있고 뭐 여러 층이 지금 비행기를 타고 많이 다니죠. 그런 분들의 옆에 가고 시중을 드는 것을 시중을 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착각이죠.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사람을 만나러 승무원으로 나온 거죠. 하는 행동이 됐든 하나하나 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접근을 했느냐 따라서 내 공부가 엄청나게 될 수 있는 자리가 승무원 자리입니다. 일을 하는 거는 방편이에요. 그 사람한테 이게 물도 하나 떠갖고 가져갈 일이 생겨서 그분하고 안녕하세요 이래 인사할 수 있는
그러면 고마워요 이런 소리도 한마디 들을 수 있는 환경을 갖는다라는 거죠. 어떤 회장님이 내한테 이렇게 갖고 너를 갖다가 그냥 함부로 고맙네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회장님의 한마디가 내한테 들어옴으로써 나는 엄청난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가 어떤 자세냐 따라 가지고 아주 전기가 막 들어와요. 이렇게 내가 일한다라고 가져갖고 턱 이렇게 주면 이건 전기 안 들어와요. 어이구 고맙네 이래도 예? 이렇게 하고 지나가 본단 말이에요. 이 날라리 성문인 거예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는데 깊게 대하라. 그러면 그분들의 에너지와 전기를 받아서 너는 클 수 있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처녀다, 그죠? 이제 앞으로 시집을 가야 되고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 성문 되는 사람이 최고 1등 며느리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부잣집의 집안에는 이 성문 안 한다 그랬어요. 왜 안 하냐? 거기에는 내가 신랑감 골루로 내가 이 사회에 안 나와요. 그리고 비행기를 안 타도 우리 집안에 오는 대단한 사람들만 만나도 나는 거기서 에너지 다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조금 내려간 집안에서 태어나기는 했는데 기운이 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우리가 직접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서 활동을 해야 그 힘을 받는 거죠. 이런 걸 받는 것이고,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주는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는 내 질량이 어떻게 갖추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힘을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문으로 있으면서 내 질량을 조금 갖춰놓고 바르게 갖춰놓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큰 집안들에는 내파가 다니면서 신랑감을 다 이렇게 마련해 주게 되가 있습니다. 뚜가 있지, 뚜. 집안에 다니면서 이렇게 맞춰주는 요런 것까지도 큰 집안에는 다 일어나지. 내가 신랑감을 찾지 않아도 아주 질 좋은 신랑감 다 갖춰놓고 집안도 개안고 힘도 있고 이런 사람 전부 다 가져와서 내한테 브리핑을 다 해요. 우리 부모님한테도 하고. 부모님이 전부 다 브리핑을 받아보고 이런 거 너무 이 사람 너무 좋다 이런 거 찝어야 내한테 브리핑이 들어와요. 그럼 내가 오케이 하면 이제 이렇게 교류가 된단 말이죠. 요렇게 하지만 조금 낮은 집안에서는 그게 없어요. 질량 있는 사람을 내한테 찾아주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서 여기에는 인간 경매장이에요. 말하기 조금 안 된 소리로 듣지 말아요. 이거는 내가 배필을 찾아서 나가는 경매장이단 말이죠. 이게. 그럼 내가 하는 행동을 쳐다보고 저 정도 되면은 내가 며느리 하면 좋겠다 이런 분도 만날 수 있고 저 정도 되면은 내 동생 그 배필감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우리 형님하고 이래 탁붙이 좀 맞지겠는데 이런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을 내가 사귀 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질량 있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다 타고 다닙니다. 그럼 내 배필은 거기서 찾아지는 거죠. 근데 이는 근본적인 우리가 인성을 갖추었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질 좋은 사람의 부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도움되는 내가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집안에 들어가면 집안에 도움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 그 신랑한테 내가 내조를 하려면 신랑한테 내조를 할 수 있는 나를 갖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성을 갖추는 겁니다. 부인으로서의 어떤 급수의 부인으로서의 인성을 갖춰야 되고 또 어떤 부인으로서의 이게 체급별로 전부 다 이게 부인들이 자리가 다 틀린 거죠. 그 부인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그래야지 내 인생이 빛나고 존경을 받으면서 멋진 인생을 펼치고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문하면 직업으로 그쪽에 지금 일하러 가서 먹고 살라고 간다. 성문 때리치우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